걸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전자기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자체 설명에서 발전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자기 유도를 잘 잡으면 발전기는 그거에 그냥 이그젠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N극이 첫 번째, 네 가지 중에 각각 해볼게. 첫 번째, N극이 와 했을 때 세기와 방향에서 지금 방향적 측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N극이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고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을 때 여기 지점을 A, 여기 지점을 B, 여기 사이를 검유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했을 때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해석 머리 쓰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봐줘야 돼. N극이 오니까 거부해야 되거든. 거부해야 되니까 오지 말라고 N극이 생기겠지. 자, 지금 세기와 방향을 두 개 다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이제 버전 업을 시켜서. 그럼 여기가 N극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S극이 될 거니까 위쪽에 엄지가 돼야 되잖아. 엄지. 그러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되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A를 거쳐서 검유계를 거치고 B를 가겠지.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N극이 말을 해보자. N극이 갈 거예요. 멀어질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렇게 고선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N극이 가니까 이유 없어. 그냥 거부해야 되는 거야. 오면 오지 말라고, 가면 가지 말라고 해서 여기에 S가 N이 생기니까 아래쪽에 전류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니 감는 거는 이쪽으로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그래서 B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A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S는 그대로 쫓아가시면 되니까 이 두 개만 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방향이 지금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설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버전업을 시킬게. 자, 이랬을 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서 세기적 측면으로 가보자. 세기는 여기서 세기라는 것은 이 코일이 자석을 거부하는 코일이 자석을 거부하는 힘을 따져보자. 그럼 누가 더 셀까? 이 1번이 셀까? 2번이 셀까? 라고 했을 때 변화가 중요해요. 그러면 자, 1번은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변화는 계속 생기니까 계속 다가올 거야. 다가올 거고 얘는 점점 다가오고 다가와 얘는 멀어져. 그러면 세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를 내가 F1이다라고 하고 얘를 내가 F2라고 하면 얘가 더 세져야 될 것 같은 거 느껴질까? 왜? 다가오잖아. 가까워지니까 그만큼 변화가 크다라고 해석하는데 멀어지면 가지마라고 당기는 먼 애를 당기는 거랑 가까이에 있는 애를 있는 거랑은 당연히 이쪽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이 렌츠의 법칙을 가지고 내는 예문이 있을 거고 이렇게 세기를 갖고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데 문제상에서 여기 변화가 포인트냐 거부가 포인트냐 요 포인트 지점을 잘 잡아서 차근히 접근해야 돼. 막 풀지 말고 루트 푸는 방식이 있어. 그 방식의 접근성을 숙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와버린 거야. 방향과 세기가 같이 나왔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도 기전력. 자, 일단 패러데이 법칙에다 동그라미를 쳐주고 밑줄 유도 기전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패러데이가 있고 유도 기전력. 이건 고유명사인데 이건 고유명사야. 근데 이걸 이렇게 요거 하기 전에 살짝 배경 지식을 조금 하고 가십시다. 배경 지식. 오매 법칙이라고 있죠. 오매 법칙이라고 해서 어떻게 V는 I 곱하기 R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항이 일정한 한 상태에서는 어떠하다? 전류와 전압은 얘 이름이 전압이고 얘가 전류인 상태에서 얘네들은 비례하겠죠. 지금 여기서 이 패러데이 법칙은 지금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제 앞쪽 얘를 끌고 들어와야 돼. 그러면 어찌됐건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요.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긴 전류를 우리는 따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그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하는 정전기적 인력. 어찌됐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잖아. 근데 다른 극이니까 당기니까 인력이겠지. 그런데 뭐 N극, S극 이렇게 당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긴다. 뭐 한다. 이거 말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고유명사로 정전기적 인력 그러면 걔네들만 국한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틀을 잡아주는 것처럼 전류인데 그냥 전류가 아니라 유도 전류래라고 말했다는 건 전류긴 전류인데 전자기 유도에 의한 전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돼? 어찌됐건 이 변화에 따라서 변화에 세기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얘가 결정이 돼.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이 전압이 뭐냐는 거지. 전압이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흐를 수 있게 해서 흐르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 전류라면 얘가 뭐가 된다라고 봐야 돼? 얘가 전압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얘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얘 때문에 전압이 세니까 밀어주니까 미는 힘이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 근데 전압이 세면 전류는 많이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세면 많이 흐르고 얘가 약하면 적게 흘러, 얘가 적으면 얘가 적게 흘러 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야? 전압적 개념이야. 그래서 얘를 고유명사를 좀 지어줄 거야. 그냥 전압 그러면 건전지라든지 뭐 교류, 직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전압이긴 전압인데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자. 라고 해주고 너희들은 뭘 생각해 주시면 된다? 전압이구나. V는 IR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요 정도 이렇게. 이게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발전기 쪽으로 와. 발전기는 전기 생기는 건데 여기서 문제들 중에는 이 V는 IR이라는 개념이 살짝 들어와지기도 하고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P는 VI라는 전력이라고 있거든. 이게 전력은 너희한테 빠져 있긴 한데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아이고 두 번째는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오미 법칙이나 전력을 끌고 들어가서 전자기 유도, 발전기, 그 다음에 오미 법칙을 믹스할 가능성은 난 있다고 봐요.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를 어떻게 해주고 할 거냐의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유도 기전력. 그러면 이걸 이제 살짝 이렇게 세기에 따라서 전압이고 전압은 유도 기전력이니까 얘가 얘 개념이고 얘가 얘 개념이니까 얘가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건 변화가 큰 거기서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V라고 쓴 건 유도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은 부호가 있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어요. 요거 옆에다 동그라미를 쳐주고 뭐가 돼?
거부 같은 말로는 반대 방향이라고 살짝 좀 써주도록 하십시다. 요거 때문에 렌츠의 법칙이라는 말이 렌츠의 법칙이 살짝 같이 언급되어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라지 n이 되어 있죠. 라지 이 n이 누구냐면 앞에 살짝 했었어요. 이 가뭄수를 우리는 라지 n으로 표현합니다. 가뭄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수꼴로 돼서 델타 t가 있고 델타 요걸 웨버라고 표현하는데 웨버라고 파이라고 있는데 파이라고 읽고 단위가 얘가 살짝 파이라고 읽고 얘의 단위가 WB라고 해서 웨버라고 합니다. 요 가끔씩 문제상에 나오면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라고 묻는데 요거 그냥 살짝만 알아두면 근데 이것도 별건 아닌 게 빠를수록 시간이 짧을수록 얘는 한국어로 바꾸면 짧은 시간 즉 같은 말로는 빠를수록 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자기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장.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자속 밀도라고 하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되어지니까 여기는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요 말로 바꾸시든지 요게 나오면 이렇게 공식을 살짝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쁘게 좀 필기 좀 해 주십시오.